박영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겁도 없이 내 금고를 털어? 네가 감히 엄마 뒷조사를 해?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실 때가 아닐 텐데요? 아버지가 쓰러지기도 전에 작성된 그 서류. 아버지가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고성이의 우아한 가면이 딸이 던진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자신의 26년 야망이 물거품이 될 절체절명의 순간 궁지에 몰린 그녀는 입막음을 위해 남편 최후의 도각을 감행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간과했습니다.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인형이 사실은 그녀의 파멸을 위해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며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 경영권 포기 및 양도 각서, 영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류 작성 날짜는 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시던 때였어요. 왜 그때 이런 서류가 준비됐을까요?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영나는 웹툰 작업에 쓸 태블릿 펜을 찾고 있었어요. 자기 방을 아무리 뒤져도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죠. 성희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1시간 전에 나갔으니 잠깐 들어가 보는 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영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에 잠겨있던 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 꽁꽁 숨겨두시는 걸까? 손가락 끝으로 금고 문을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나는 무심코 맨 위에 있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 이건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엄마 금고에 있는 걸까요? 영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다음 서류를 넘겼어요. 경영권 포기 및 양도 각서. 서명란에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아직 도장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영나의 눈이 서류 하단으로 내려갔어요. 작성일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5년 3월 15일. 그때 아버지는 건강하셨어요. 매일 아침 조깅을 하시고 회사에서도 정정하게 일하셨죠. 그런데 왜 엄마는 그때 이런 서류를 준비해 둔 걸까요? 영나의 머릿속에서 섬뜩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엄마가 아빠의 병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더 무서운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엄마가 아빠를 아프게 만든 건 아닐까요? 영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밑을 더 뒤졌습니다. 거기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송금 내역이 있었어요. 오빠 우진의 병원비 명목으로 빼돌린 것처럼 보이는 비자금 장부도 함께였죠. 금액을 보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어요. 영나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영나야, 여기서 뭐해? 엄마 성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저녁 약속 때문에 나가셨는데 왜 벌써 돌아오신 걸까요? 성희의 눈이 금고 쪽으로 잠깐 향했다가 다시 딸에게로 돌아왔어요. 아, 엄마. 그게 태블릿 펜 찾고 있었어요. 엄마가 찾던 펜이 여기 있어서요. 영나는 책상 위에 놓인 아무 펜이나 집어들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등 뒤로 숨긴 손은 여전히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성희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분명히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찾았으면 됐네. 아빠 약 챙겨드릴 시간이야. 내려가자. 성희가 먼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영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엄마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 서류들을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방으로 돌아온 영란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몰래 찍어둔 서류 사진이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오빠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지금 바로 만나야 해. 목소리가 울먹거렸습니다. 엄마가 아빠 회사를 빼앗으려 해. 오빠, 이거 진짜야. 2시간 뒤 성재와 영란은 집에서 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영란은 휴대폰을 건네며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성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3월에 작성된 거라고? 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오빠 아빠가 머리가 멍하다고 하신 게 언제부터였지? 성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이상 증세를 보이신 건 4월부터였어요. 서류 준비 시기와 아버지의 증상 발현 시기가 겹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성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영나야, 지금 당장 엄마한테 따지면 안 돼. 알겠지? 성재가 영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따지는 순간 증거를 다 없앨 거야.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 모른 척해야 해. 영나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오빠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는 곧바로 이복 동생 우진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우진의 이름을 팔아 회사를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우진아, 형이야. 급한 얘기가 있어. 엄마 일인데 너도 알아야 해. 전화를 끊은 성재는 노트북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소형 CCTV. 성재는 집 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영나야, 내일부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 엄마 앞에서 절대 티내면 안 돼. 영나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26해를 살면서 엄마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늘 우아하고 자상한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엄마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란은 자기 방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엄마 방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엄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빠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 계획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마저도. 하지만 성재와 영란은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지켜내겠다고.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지? 박 회장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식탁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평소처럼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손 전체가 부르르 떨렸죠. 그래서 숟가락을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성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꾹 다문 채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차가운 빛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다려온 이 특제 보약 드세요. 성희는 미리 준비해둔 약탕기를 가져왔습니다. 검붉은 색의 한약 같은 액체가 찰랑거렸어요. 박 회장은 아내가 건네는 약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26년을 함께한 아내였으니까요. 설마 자신을 해치려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약을 마신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 회장의 시야가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거실벽에 걸린 그림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그림 속 인물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은 공포에 질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저 그림이 왜 저래?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휘청거렸죠. 성희는 그런 남편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제 우진이한테 주식 넘긴다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뭐, 난 그런 적 없어.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정말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 며칠간의 기억이 군데군데 끊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남편이 횡설수설하는 동안 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며 녹음이 시작됐어요. 남편의 불안정한 음성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죠. 그 시각 거실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며칠 전에 몰래 설치해 둔 것이었어요. 성재와 영란은 각자의 방에서 태블릿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성재는 이를 악물고 화면을 노려봤죠. 분노로 관자놀이가 부르르 떨렸어요. 다음 날 오전 성희가 부른 의사가 집으로 왕진을 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 의사는 성희가 거액을 주고 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희에게는 남편을 치매 환자로 만들 계획이 있었거든요. 의사는 박 회장을 간단히 진찰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인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 급격히 진행 중입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해요.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진짜 치매에 걸렸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그날 이후 박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자괴감에 빠져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성재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버지에게 먹인 약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거든요. 주방 한쪽에 약탕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희가 아직 씻지 않은 것이었어요. 성재는 장갑을 끼고 면봉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약탕기 안쪽에 남은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채취했어요. 증거물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었죠. 그때 2층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성재는 재빨리 냉장고 문을 열고 마치 물을 마시러 온 것처럼 위장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태연하게 유지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성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증거물을 대학 동기인 국과수 연구원에게 보낼 생각이었죠.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성희가 잠든 남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당신만 식물인간 되면 이 제국은 내 거야. 성희의 중얼거림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떤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성재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증거물 봉투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엄마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성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 그 후에 진짜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성재의 손에 들린 분석 결과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기 복용 시 영구적 뇌 손상 가능. 그 문장이 눈에 박혔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흘 전 성재는 주방에서 채취한 약 찌꺼기를 대학 동기인 국과수 연구원에게 보냈습니다. 분석을 부탁하면서 급한 거니까 최대한 빨리라고 신신당부했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결과가 도착했어요.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이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각을 유발하고 기억력을 감퇴시키며 장기간 복용하면 뇌 자체를 손상시키는 위험한 독극물이었어요. 엄마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폐인으로 만들 작정이었던 겁니다. 성재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켰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본가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성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엄마 차가 없었어요. 외출한 틈을 노린 거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곧장 2층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던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들어 아버지의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아버지, 물 좀 드세요. 박 회장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꿀떡꿀떡 움직였어요. 물을 마시고 나니 눈빛이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죠. 성재야, 아버지가 이상해. 머리가 안 돌아가. 기억이 자꾸 끊겨.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강인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성재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치매가 아닙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야? 의사가 그랬잖아. 알츠하이머라고. 그 의사는 어머니가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성재는 태블릿을 꺼내 아버지 앞에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며칠간 촬영한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성희가 약탕기에 무언가를 섞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건네며 짓는 가증스러운 미소까지. 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면 속 아내의 모습을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성재는 분석 결과지를 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께 먹인 약이에요.
졸피뎀이랑 환각 유도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계속 드셨으면 진짜 뇌가 망가졌을 거예요. 박 회장은 결과지를 읽다가 갑자기 구역질을 했습니다. 26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자식 셋을 낳고 기른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위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버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성재는 그런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회사를 탐낸 거예요.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경영권을 빼앗으려고요. 박 회장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흐릿했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죠.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성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시면 안 됩니다. 따지시는 순간 어머니가 아버지를 강제로 요양병원에 가둘 거예요. 이미 성년후견인 서류까지 준비해뒀거든요.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서류의 존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연기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치매 환자처럼요. 어머니가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그래야 우리가 이깁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마. 아버지는 이제 내 말만 듣겠다. 성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녁이 되어 성희가 돌아왔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남편이 여전히 멍하니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의 눈 밑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이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다는 것을 성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회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 회장이 딸 영란을 보며 물었습니다. 눈동자는 흐릿했고 표정은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이건 연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부터 박 회장의 치매 연기가 시작됐어요. 성재가 알려준 대로 완벽하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희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박 회장은 메소드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였어요. 박 회장은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이걸로 뭘 하는 거였지? 성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쥐어줬죠. 여보, 밥 드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회장은 아내의 손길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초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 밑에서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는 걸 성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 회장이 거실 한가운데서 소변 실수를 한 겁니다. 바지가 흠뻑 젖었고 카펫에도 얼룩이 번졌죠. 성희는 기겁하며 뛰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을 해야지. 박 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러고는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긴 어디야? 성희는 남편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뒤처리를 하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약효가 생각보다 빠르네. 성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이 이 정도로 무너졌다면 계획대로 경영권을 넘겨받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희는 여느 때처럼 약탕기에서 한약을 따라 남편에게 건넸어요. 여보, 약 드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박 회장은 고분고분 약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꿀떡 삼키는 것처럼 목을 움직였어요. 성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약을 삼키지 않았어요. 성재가 알려준 트릭대로 혀 밑에 숨겨둔 거였죠. 성희가 나가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라. 반드시 갚아주마. 영란은 아버지의 연기에 맞춰 오열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연기로라도 봐야 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 아빠 병원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성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소문이 나. 회사에 안 좋아. 내가 집에서 잘 돌볼게. 그러고는 자식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성재와 영나, 그리고 화상통화로 연결된 우진까지. 성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경영은 무리야. 이사회에서 문제 삼기 전에 내가 대리인으로 서명할 수 있게 동의해줘. 성재는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충분히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게 연기한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가 맡아주세요. 영나도 울먹이며 동의했어요. 화상 통화 속 우진도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성희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성희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랑 형도 동의했으니 너도 위임장에 도장 찍어. 내일 서류 보낼게. 우진은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성재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역과 은호는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비자금을 세탁하려고 만든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증명 서류를 확보하는 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터뜨릴 폭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자료를 모았습니다. 밤 11시, 온 집안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살며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성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성재가 기다리고 있었죠. 아버지, 이게 이사회에서 보여줄 자료입니다. 성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PPT 자료와 고발장 초안이 떠 있었어요. 성희의 약물 투여 증거, 비자금 횡령 내역, 위조된 진단서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료를 꼼꼼히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주먹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26년의 배신이 눈앞에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잘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복수를 다짐한 사람의 서늘한 음성이었죠. 다음 날 성희는 승리를 확신하며 긴급 이사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틀 뒤 오전 9시 회사 대회의실, 회장 해임안과 경영권 이양을 의결할 예정이었어요. 성희는 옷장에서 가장 화려한 정장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이틀만 지나면 난 AP그룹의 여왕이야. 하지만 그녀가 고르는 그 옷이
망신의 무대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틀 뒤 회사 대회의실에서 진짜 쇼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졌어요. 수술할게요. 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성희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건 연기였습니다. 이사회 하루 전날 오후였어요. 은호는 일부러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친 것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표정을 연습한 후 성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은호는 성희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신 수술 끝나면 약속한 10억 주시고 저랑 연 끊어주세요. 제발이요. 성희는 소파에 앉은 채 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마침내 이 고집센 딸이 꺾인 거라고 생각했죠. 성희는 천천히 일어나 은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성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어요. 진심 어린 모성애 따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도 겉으로는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성희는 곧바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맨 위에는 수술 동의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 다른 서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수술 동의서야.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첫 번째 서류에 서명을 하고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은호가 이 집안의 재산을 일절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간 떼주고 10억 받으면 우린 남남이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지. 은호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사실 이런 서류가 나올 줄 예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희라는 사람의 본성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뒀죠. 은호는 각서에도 지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장을 꾹 눌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은호의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죠. 성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걷어갔어요. 그리고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가 아직 거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수술 끝나면 쟤 바로 미국으로 보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고. 은호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처리하라니. 수술 후에 자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하지만 표정을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어요. 집을 나선 은호는 골목을 돌아 지역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재킷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다 녹음됐어. 은호의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그 손을 꽉 잡아줬어요. 잘했어.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날 밤,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성희는 안방에서 남편에게 마지막 약을 먹이려 했어요. 약탕기에서 한약을 따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오늘은 제일 센 걸로 먹여야겠어. 내일 이사회에서 멍청하게 굴어야 하니까. 하지만 성희는 몰랐습니다. 성재가 이미 그 약을 비타민 가루로 바꿔치기해 뒀다는 거리요. 약탕기 속 검붉은 색은 그대로였지만 성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 회장은 아내가 건넨 약을 순순히 마셨습니다. 멍한 표정을 유지하면서요.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성희는 남편이 약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으로 가서 가장 화려한 정장을 꺼냈어요. 진한 와인색 재킷에 금색 단추가 달린 옷이었죠. 내일이면 난 AP그룹의 여왕이 되는 거야. 성인은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며 자축했습니다. 그러고는 와인 한 잔을 따라 홀짝거렸어요. 승리의 맛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았죠. 같은 시각 성재의 방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재와 영나, 지혁이 단톡방에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D-데이 준비 완료. 내일 아침 9시 이사회장. 모든 자료 확보 완료. 녹음 파일 전송 완료. 메시지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재가 썼어요. 내일 끝내자. 밤 12시가 지났습니다. 성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와인을 마신 덕에 잠이 금방 왔죠. 내일 자신이 여왕이 될 거라는 꿈을 꾸며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누워있는 박 회장은 잠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맑게 빛나고 있었죠.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살며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26년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예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드디어 그 막이 오릅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